자, 여러분들 경제 상식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육 현상 속의 경제학인 원리와 원칙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셨나요? 몇 가지 제가 수업 중에 얘기를 어,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이해를 좀 잘 파악하시고 퀴즈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퀴즈는 지금 6개 강의인데 3개 정도까지 끝나는 내용들로 해서 제시를 하고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퀴즈와 또 토의와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중간고사 내용으로 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 이제 여러분들 팀별 프로젝트는 이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할 텐데 그 측면에서는 또 추후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경제 객체. 경제 객체는 뭐냐면요. 재화와 어디 갔어? 음, 음, 미안.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뭐가 왜 이렇게 뭘 눌렀어? 펜을 눌렀구나. 형광색으로 해야 되는데. 형광색도 맨날 노란색만 한다고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뭘 해볼까? 어? 이번에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연두색?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 자, 자, 경제 객체와 경제 주체. 자, 경제 객체. 경제 객체. 경제 객체는 뭐냐면,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얘기해요. 재화는 뭐예요?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이고,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우리 지금 교육과 이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강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재화잖아. 이런 것은 서비스라 그래. 형체는 없지만 가치가 있어갖고 돈을 지불해. 명강사 여러분들, 예를 들면 메가 스터디의 최고의 강사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고3 때. 그거를 돈을 지불 온라인 그런 학습을 듣잖아.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서비스로서 경제객체에 속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가사의 주부의 가사 노동과 자원봉사의 이러한 노동은 경제학에서 서비스에 포함이 안 돼. 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요즘에 여성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가사 노동도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 가,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상당한 임금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짜리인데, 뭐 지금 이 가사노동은 노동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뭐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주체는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주로 어떤 거? 가게, 기업, 정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외국 기업이나 국에도 포함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 객체와 경제 주체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봐봅시다. 가게부터 볼게요. 가게, 가정. 그래서 하우스홀드 어카운트 가게는 생산 요소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산을 하려고 하면 노동이 있어야 되냐? 노동력이. 일하는 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손. 응? 그래서 이러한 생산 요소, 특히 노동을 기업에 제공하며 또 하나 뭐야? 기업에서 어떤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기업이야. 그러면 기업에서 만든 상품이나 재화를 서비스를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사람이야. 또 이 사람들은 또 요 기업에 뭐해? 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고. 요 기업은 뭐야? 기업은 여기 기업은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는 소비하고.
노동력을 여기서는 제공하면 이 노동을 여기서는 어떤 생산활동을 위해서 하나의 소비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가계 소비와 관련해서 법칙으로는 엥겔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슈바베의 법칙이 있어. 엥겔 법칙은 뭐냐면 다시 한번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지출에서 식료품의 비중이 낮아져. 소득이 높아지면 여가도에 영아도 문활동을 하는데 식료품의 비중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이걸 엥겔 법칙이야. 그런데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 그런 것들을 다 줄이고 먹고 사는데 바빠. 식료품. 그러면 엥겔 지수가 높아가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슈바베라는 사람의 슈바베의 법칙이 뭐냐면 소득이 적을수록 총 지출에서의 주거 비용이 높아져. 그렇지? 당연히 주거 비용이 높아져.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 비용의 비용, 그러니까 소득이 어떻게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료품 비중이 낮아지는 게 엥겔 법칙이라면 소득이 점점점 그러면 어떻게 돼? 적을수록 주거 비용이 높아진다는 건 슈바베 원칙이야. 자, 이제 그래서 요 두 개 알아둬요. 엥겔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슈바베 법칙. 그다음에 소비를 내볼게요. 자, 소비에 있어서 가게는 소비한다 그랬어요. 근데 봐봐요. 가게는 뭐예요? 첫 번째, 기업으로부터 뭘 받아 이제? 첫 번째는 일하면 뭘 받냐고? 소득을 분배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분배는 기업이 임금으로 주는 걸 분배라 그래. 분배된 소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뭐야?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고 소모하지 이런 걸 갖다가 소비라 그래. 소비. 분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분배는 기업이 가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소득을 갖다가 분배라 그래.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적게 분배하고 기업주가 많이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지? 어쨌든. 그런데 그런 분배된 소득으로 어떻게? 우리는 재화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를 우리는 소비해. 이게 소비재.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로 하지? 얘기 안 할게. 그 다음에 소비재는 경제재해 중 사람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재화를 갖다가 소비재라 해. 소비재는 다른 얘기로 하면 최종 생산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최종재라고도 해. 그래서 식료품이나 연료처럼 한 번에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소모재라고 하고, 자동차처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내구 소비자라고 해. 그리고 교육 및 의료 서비스도 소비재의 성격을 가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최종재, 소비재는 최종재야. 그 다음에 소모재인데 소모재는 어떤 거라고? 한 번 쓰면 없으니까 그걸 소모품이라고 하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프린터면 여러분들 잉크를 계속 바꿔서 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구 소비재는 프린터라고 한다면 잉크나 토너 같은 거는 소모재라고 해. 됐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냐면 소비 생활에서 중요한 상품과 용역을 다른 얘기로 하면 서비스야. 용역은 서비스를 용역이라 그래. 상품과 용역을 기준 연도의 지출 비중을 가중값으로 해갖고 산출한 평균적인 가격 변동비야. 물가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지표가 돼서 소비자 물가지수야. 그래서 소비생활 중에 중요한 한 20가지, 30가지 정부에서 수립을 해. 예를 들면 농산품에서 마늘값 정확치는 않아. 여러분들 찾아봐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상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그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에서 지출했느냐. 그런 것들을 가중치를 준다는 게 뭐냐면 기준 연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고정값을 해놓고 디플레이터라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고정값을 해놓고 가격 변동을 보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러한 그 물가 지수가 전년도 대비 아니면
전 분기 대비 얼마큼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다는 건 뭐야?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야. 그 다음에 26 소득 100 몇 번까지 가는데 지금 겨우 26번까지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소득은 뭐냐? 일정 기간 근로나 사업이나 자산 등에서 얻은 수입이야. 소득은.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계명대에서 일하고 있지. 그러면은 계명대에서 나한테 임금을 줘. 이런 것들이 다 소득이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 업주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줘서 이거 다 소득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소득이 잡혀. 그런데 이 소득에 있어서 4대 연금을 들어주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 소득이 잡히잖아? 그냥 현금치기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소득이 잡히면 여러분들은 경제활동을 한 걸로 취급이 돼. 그 다음에 사업, 자산.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월세로 줬어. 그럼 이 월세비는 뭐야? 이 소득이야, 이것도. 그래서 임금이나 봉급이나 똑같지 뭐. 그 다음에 지대, 이거는 땅값이란 말이지. 집세, 또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저축을 해서 이자율 높은 그런 예금을 했더니 한 달에 10만 원씩 나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야? 다 소득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소득 분배. 생산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배분이야. 각 생산 요소가 생산에 공헌하는 점에 따라 지주는 지대, 노동자는 임금, 자본 제공자는 이자, 자본 소유자는 이윤 등의 소득으로서 분배돼. 자, 예를 들면 자본 소유자는 기업이지. 그건 이윤이 남기는 이윤을 소득이라 하고, 여러분들을 예를 들면 뭐 돈을 빌려줬다거나 투자를 했어. 또 예금을 했어. 그러면 이자가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다 소득 분배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 다음에 임금 얘기해보자. 임금 봐봐.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어떤 형식인지 간에 일체 금품을 얘기해.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거. 근데 가처분 소득이 있거든. 가처분 소득 잘 봐야 돼. 개인 소득에서 모든 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잔액을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00만 원을 했는데 차 떼고 포 떼면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어른들. 뭐 거기 연금도 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득세, 재산세를 떼거든. 그러면 그거 떼고 나면 300만 원을 그러면 한 200, 뭐 한 50만 원을 받아. 그럼 요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란 말이야. 지출면에서 개인 소비와 개인 저축으로 나눠지는데 국민 경제에 있어서 소득 분배 평등한 정도를 측정할 때 가처분 소득을 써 이렇게. 응? 그다음에 이전 소득.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 내가 강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잘 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학습 자료실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전 소득.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개인이 정부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얘기해. 주로 대표적인 게 실업수당, 또 연금, 또 여러분들 기초생활보존금, 뭐 이런 것들이야. 학교 급식비, 뭐 회사에서 뭐 하게 되면 뭐 지급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치료비 이런 것들도 이전 소득이라 그래. 이전 비포가 아니고 트랜스퍼 이전된 거 이렇게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 말이야. 그걸 갖다 이전 소득 이렇게. 그다음에 기업에 있어서는 제어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의 주체야. 생산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인 동시에 뭐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나눠주는 배분의 주체야. 배분의 주체. 그러니까 분배는 뭐냐? 한 사회 내에서 소득과 부를 생산한 참여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거. 소득과 부를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그래서 임금, 이자, 이윤 등에 해당되는 게 하나의 분배야. 분배라는 단어가 거기야. 분배는 기업이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임금, 배당 등을 주는 것을 분배라고 하고, 재분배는 뭐야? 정부가 세금을 걷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 세금을 가지고 기업이 정부에 또 개인이 정부에 세금을 내잖아?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정부는 못 사는 사람들이나 소외계층들이나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초 노령연금을 준다거나 장애인연금을 이렇게 다시 주는 거. 그걸 갖다가 재분배라 그래. 분배와 재분배. 그러니까 분배는 기업이 주는 거고 재분배는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걷어서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는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을 얘기해. 전통적으로 생산 요소는 세 가지야. 뭐? 자본. 이거는 자본가가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노동, 토지야. 그죠? 대지가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요즘에는 대지가 없어도 어떻게? 대지는 다 필요하겠지. 뭐 사무실 임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데 개념에 포함되겠지만 임대료에.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이걸 잘못 썼네. 현대사에서는 자율적으로 결합되고 조직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경영 능력, 기업가 정신을 하나의 생산 요소로도 봐. 기업가가 어떻게 창의력인 또 기업가가 다양한 신상품을 만들어내서 또 그거를 싼 가격으로 싼 생산 비용을 통해 갖고 저렴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히트 상품을 만들어. 이런 것들은 다 기업가의 아이디어 또 기업가의 여러 가지 경영 능력에 달린 거야.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업의 경영 능력 이것들을 생산 요소로 봐. 또 뭐냐면 지식과 정보. 요즘에는 지식과 정보 시야에 대해서 컴퓨터에서 다양한 지식들을 얻지, 데이터를 얻지, 그걸 바탕으로 마케팅하면서 아주 아이디어를 생산된 게 상당히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생산 요소로 포함이 되기도 해. 그래서 경영 능력, 지식과 정보, 이렇게 생산의 5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지? 자본, 노동, 토지, 경영 능력 혹은 기업가 정신, 지식과 정보 이렇게 이 5가지 영역이 생산 요소다. 생산 수단은 뭐냐? 그러면 생산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하잖아. 노동력과 함께 생산의 요소로 노동 수단이 있고 노동 대상이 있어. 그래서 기계와 설비 같은 거, 또 어떠한 지식과 정보 같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노동의 하나의 그 요소 또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생산 수단은 이런 기계와 설비 등인데 이 지식과 정보 역시도 상당히 요즘에 생산 수단이 될 수가 있지. 디지털 지식과 정보를 가공해 갖고 새로운 지식을 또 만들어내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산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한번 보자.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 혁신 방법이야. 기업가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생산 수단이나 생산의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저렴한 외부 업체를 써서 그것들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내가 100만원 드릴 거 50만원만 드릴 수 있다면 50만원 이득이 되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웃소싱이라 해.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우리 총수하시는 선생님들의 부분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직접 해야 하면 다양한 인건비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줘야 되고 연금도 들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아낄 수가 있잖아. 이런 것들이 아웃소싱이라고 대표적으로 그런 거야. 그러면 정부는 뭐하냐? 지금까지 가계를 얘기했고
기업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부를 이제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부는 뭐 하냐? 공공재를 생산해. 뭐? 세금을 걷어갖고 공공재. 공공재는 건 뭐냐면, 달인이, 간접자본이라고는 뭐, 예를 들면, 달인이, 도로니, 전기니, 수도니,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야. 기본적인 거. 그런데 이거는 민간이 했을 때는 막대한 돈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공공, 재화로서 관리한다고 해서 공공재라고 해. 정부는 그 역할을 따라 큰 정부, 작은 정부로 나눠져. 큰 정부는 뭐냐면 활동에 전면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빈부격차 해소나 독점 규제, 환경 오염 방지, 경제 안정화 정책, 공공사업을 펼쳐. 이걸 큰 정부야.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시장이 그대로 움직이도록 그냥 하고 어느 정도 심판자 역할만 하고 어느 정도 뭐 문제가 발생되면 규제나 해주고 하면 되는데 모든 어떤 면에서는 경제활동에 정부가 많이 개입해갖고 다양한 그러한 활동들을 해. 이런 것들을 갖다 큰 정부라고 해. 큰 정부가 되면 될수록 복지 정책이 가고 효율보다는 성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많이 세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많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바로 그게 뭐냐면 진보 정책이야. 진보라는 건 뭐냐면 빨갱이가 아니야, 여러분들. 저 공산당, 저 북한 종북자한테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건 공산주의 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진보 정책은 뭐냐면 물론 이제 연관이 되겠지만 진보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부가 어떠한 효율적인 분배, 형평성을 더 갖기 위해서 소득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게 진보야. 그러면 보수는 뭐야? 가급적이면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경제 성장이나 효율을 추구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진 자들이 더 잘 생산활동하면 낙수 효과가 나타나서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급적이면 국가가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기업에 많은 부분은 세금을 많이 안 거두려고 노력해. 바로 이것이 바로 보수야. 그래서 그러면 보수 정부는 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할 텐데 정부 실패. 정부가 개입했는데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실패라죠. 부동산 개입을 했는데 부동산 실패하고 있잖아. 이런 게 정부 실패야. 시장 경제 원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거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적게 걷고 규제를 점점점 완화시켜 갖고 어떻게 생산해 주친 기업이 왕성한 그러한 생산 활동을 하고 그러한 기업 활동을 해야만 상당 부분 이윤이 많이 남아야 그것들을 분배하고 뭐냐면 완전 고용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게 작은 정부야. 그 다음에 요건갑다. 왜 이렇게 되니? 자, 자본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산을 얘기해. 자본은 사회 간접 자본이 있어. 철도나 도로나 항만이나 전력이나 상수도나 통신처럼 생산활동에 직접 활용은 안 돼. 참여는 안 해. 그러니까 활용은 안 되지. 그러나 생산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얘기해. 이거는 다 누가 해? 정부가 해. 어떤 거? 세금을 걷었어.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이거는 바로 공공재라고 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식 정보의 무형의 그런 자본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지적 재산권이 있어. 지적 자본, 지식 자본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에 뭐냐면 저작권이 있어. 지식 자본. 특허나 상부권 등 상업 재산권, 또 여러 가지 지식 정보, 여러 가지 사진, 디지털, 이런 여러 가지의 글들도 다 저작권에 포함이 돼.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이나 음식 저작물, 이러한 무용, 뭐 미술 저작품,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다 이런 것들이 저작권이라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지식 재산, 지식 자본, 지식 재산권이라 그래. 지적 재산권. 그래서 상당 부분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무형의 어떤 유형의 어떤 생산품을 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도 직접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소프트웨어 같은 건 직접 재산권이야. 보이지 않잖아. 물론 뭐 CD를 사가지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작권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돌아가서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마칠게요. 자, 이번에는 좀 바꾸자. 이번에는 진짜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자, 경제 개체는 뭐라 그랬어? 재화와 서비스라고 얘기해서 재화와 서비스. 그런데 가사노동이나 자원노동의 노동은 경제학에서는 서비스에 포함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경제 주체는 주로 가계, 기업, 정부가 기본적인 그 경제 주체고, 요즘에는 그 어떤 다국적 기업 등 국외도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계는 뭐야? 생산 요소 노동을 기업에 제공한다. 그리고 소비의 주체다. 그 다음에 이런 소비와 관련된 가계에 있어서 가계 소비에 있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지출에서 식료품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앵겔버칙이라. 그 다음에 소득과 관련돼서 주거 비용의 관계를 살피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 비용의 비용이 높아가는 게 수갑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소비. 분배된 소득으로, 분배받은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재화 서비스를 사용하고 소모하는 일을 갖다 소비라 해. 소비재는 그런 재화를 얘기하고, 소비재는 세종재라고도 하고, 한 번 사용하는 그러한 소비재를 소모재라고 하고, 반복되는 거 내구재, 내구 소비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떤 기준연도 대비해 갖고 소비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중치를 값으로 해 갖고 산출한 그런 가격 변동비를 갖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거는 물가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지표 지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득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 근로에 의해서 받는 임금, 이자, 이윤 이런 것들이 다 소득을 했고, 소득 분배는 경제 주체 사이에 일어나는 배분인데 이자, 임금, 이윤 이런 식으로 분배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임금은 무엇이냐?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얘기하는데, 가처분 소득에서 개인 소득에서 모든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뺀 것이 가처분 소득이야. 그 다음에 국민 경제에 있어서 소득 분배의 평등한 용도를 측정할 때 가처분 소득으로 본다. 예? 예? 가처분 소득으로. 그 다음에 이전 소득은 뭐야? 어떤 A라는 데서 B라는 데로 이렇게 이전해 주는데, 생산에 직접 되는 개인이 정부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인데, 실질적으로 생산에 기여하지 않았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실업수당을 주고 학교 급식비를 주고 자녀 생활 가족 수당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전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기업은 뭐 하느냐?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분배 주체다. 분배는 기업이 그 노동의 대가로 주는 걸 분배라고, 재분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거를 재분배다라고 얘기했고, 생산 요소는 생산활동에 쓰이는 자원인데, 기본적으로 자본, 노동, 그 다음에 토지를 얘기한다. 근데 요즘에 기업 경영에서나 그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이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생산 요소로 되고 있다. 생산 수정은 노동에 필요한 어떤 테크놀로지 또 다 포함되는데 지식과 정보 이런 아이디어까지도 다 이제 생산 수단이다. 그 다음에 아웃소싱은 어떠한 생산 활동에 있어서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아웃소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역할이 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있다. 큰 정부는 국민 경제활동에 정부가 개입 정도가 큰 거를 얘기하는데 상당 부분 이거를 진보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작은 정부는 가급적 시장 경제가 돌아가도록 내비두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잘 돌아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민영화해버리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작은 정부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본은 어떤 서비스와 재화가 생산되는데 사용된 자산을 얘기하고 사회 간접 자본은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철도나 도로나 항만이나 뭐 전력이나 상하수도, 통신과 같은 이러한 경제 활동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산을 얘기해. 그런데 이것들을 또 공공재라고 얘기도 해.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을 얘기했어. 저작권법, 저작권이라고 했지만 지적재산권 혹은 그래서 인터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하기도 하고 카피라이트, 저작권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허권, 상표권, 그 다음에 무형의 그런 지식, 정보, 재산권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어.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그냥 뭐 경제 상식이다. 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관심사를 가지고 특정한 이론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관심사에 해당되는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일반 소속체도 여러분들이 교사와 학생의 또 혹은 학교 교육과 관련된 관점에서 보면 다 그게 교육학적인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교육 현상을 바라보면 많은 부분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측면들을 이해하시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